고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 관점, 즉 기본적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수로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무엇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사람들은요,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못 버리는 게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를 절대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창의적인 생각들 혹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답이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답이 아닌 게 훨씬 아닌 많아요. 게 그 쓰레기가 훨씬 많은 거죠. 죄송합니다. 거의. 네. 저 원래 사실 경제방송 PD였어요. 그죠? 다 쓰레기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다시 반복하지만 고수, 중수, 초수. 얘를 업그레이드만 시켰을 뿐이다. 얘들은 전혀 떨어진 객체예요. 즉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 중수와 고수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밀고 올라가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단 여러분들은 튜닝만 시킨 거야, 이거를. 튜닝한 거야. 그런데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멈춘 걸로 해서 그래요. 멈춘 걸로만. 그러니까 밤에는 되는데 낮에 안 되는 거야. 네,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 그것에 각인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개미가 전문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몇 가지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터러시라고 있어요. 리터러시가 뭐냐면은 정보를 가져올 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면은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거죠. 가짜를 가리는 거. 옛날에는 글을 쓰는 사람, 글을 해석하는 사람. 옛날에는 문맹자가 많았어요. 지금 문맹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정보를 가져올 때 정확하게 가져오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자, 우선 필자 계좌를 한번 열어볼게요. 계좌가 있고 이제 계좌를 이렇게 공개를 했다 쳐요. 이건 실제 계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계산하죠. 이거 뭐 손실이네 뭐, 그죠? 깊게 안 봐요. 그럼 이거 100만 원, 130만 원 손실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5.4%예요. 고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이거 봐라. 매수가네. 그럼 만약에 이 가격에서 만약에 얘가 뭐 상한가가 아니라 뭐 한 25% 가면 얼마일까? 아니면 뭐 30%, 40% 가면 얼마일까? 40% 상승하면은 얼마의 돈이 벌릴까? 이 계산은. 그런 계산을 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0.5 나누기죠. 참 죄송합니다. 나누기 0.5는 80이죠. 그죠?
수학이거든요. 137 곱하기 80은 8인파 83, 24. 거의 뭐 한 1억 넘을 거예요. 아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증빙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산기 열었습니다. 137 만원 곱하기 80. 137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 x 이거.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37 곱하기 80. 예. 곱하기 80은 얼마죠? 1억 9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마이너스래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고 얘 봐라 차트를 안 봤어도 얘가 만약에 40% 가면은 1억 1000만 원이 벌리는구나. 수익금이 1억 1000이구나. 1천만 원.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해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 아예 손실이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니까 매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40% 가면은 얘는 한 얼마 정도 수익금이 나올까? 계산해 보니까 1억 900이네. 1억 900. 예, 900만 원이 수익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더 심하면은 뭐 차트를 보겠죠. 예, 종합 차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얘가 이놈이니까 땡겨다 놓고 예. 이놈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자 이거 주가가 상장되고서 계속 뭐 조정만 줬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닥에서 산 것 같다 거의. 이 계좌는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매수된 것 같네.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13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수계산을 하니까 0.5%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0.5%. 그러면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0.5를. 그죠? 만약에 40%로 간다라면은 40%를 0.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0 아니에요. 80. 여기다 곱하면 1억 900이 나오구나. 야, 이거 뭐 괜찮겠는데? 여기까지만 가도 1억 벌겠다, 야, 이 사람은. 그죠? 이런 수계산. 뭐 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리터러시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실제로 40% 가면 1억이 넘게 벌립니다. 예. 현재 매수 위치가 싸고, 그죠? 바닥에 있는 바닥. 예. 기다려보는 거죠, 뭐. 예. 이래서 날라갈 때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박이 건져주지. 대박주는 되게 이런 식이에요. 즉, 슈퍼개미가 되려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계산을 잘 해야 돼요. 수계산.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이제, 약간 제목만 좀 올리겠지만, 수계산을 잘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수계산.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냐.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냐. 눈에 안 보이는 거. 즉, 상상. 안 보이는 거. 상상. 예. 상상은 정확하게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느냐.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수계산하고 요 능력은. 그래서 차후에도 이것을 이제 제가 구별해서, 올려드리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예, 사이언스. 유튜브에 올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이곳에서 11만 4천을 분석한 겁니다. 이 영상 다 올려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예, 유튜브에 증거가 있으니까. 11만 4천원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매수를 했으면 어디까지 갔을 때 내 계좌 수익은 얼만큼 나올지 이 수계산을 해야 돼요. 예. 굳이 슈퍼개미가 목적이 아니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이 수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품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이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못하십니다. 자, 이 내용과 다르게
차트 기법에 대해서 좀 차트 기법에 우리 매매법이라 그러죠 인터넷에. 이런 것을 나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초안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은 매매법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매매법. 사실 매매법이라는 것은 요 매자는 산다는 뜻이에요. 예, 팔매자, 원래 팔매자, 살매자에 파는 것과 사는 것을 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거의 대다수 사는 것만 있어요. 사는 것만. 즉 매수만 있다는 얘기죠. 보유라든가 매도는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건 매매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거죠. 그건 검색기가 해준다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인터넷 매매법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삼원목 나오면 이탈하라. 그죠? 이거 삼원목 나오면 이탈 안 하면 손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예. 그럼 삼원봉이면 이탈하면은 여기서 이탈해야 됩니까? 이런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팔았으면 팔고 나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삼원봉 빼면은 삼원봉이 생겨서 이탈했다면 여기는 맞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탈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핵심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을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장중에 하는 사람 달라요. 분명히 제가 요 삼원봉 이탈이라면 여기서 매도 나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양봉이잖아. 그건 장 마치고서의 얘기지. 장중에는 얘는 음봉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가를 깨고 내려갔을 거란 얘기죠. 시가를 깨고 내려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장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음봉이었던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이 상태면 매도 나갔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제 삼원봉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밤에는 아니지만 낮에는 음봉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삼원봉 나왔으니까 이탈을 하자라고 하고 이탈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투자자들은. 즉 차트를 볼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속는 거예요. 삼원 빼면 이탈하라. 분명히 아래 꼬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양봉에서 아래 꼬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음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원봉 깨고 이탈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탈했을 테고 여기도 분명히 이탈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삼원봉 생기면 이탈하라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대 음봉 생기면 이탈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음봉 생기기 전에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장대 음봉 생기면 이탈을 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폭락하고 나서 이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폭락하고 나서 이탈하라. 이게 돼 있는 거죠. 보면은 뭐 또 급등주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디서 매도합니까? 5일선 깨면 매도하세요. 현재가에서 5일선까지의 폭을 계산을 못해요. 보통 급등 나간 같은 경우 5일선까지 계산하면 보통 60%도 나옵니다. 60%. 그러면 고점에서 60% 빠진 다음에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나간 종목을 5일선 깨면 이탈하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실전에서 매도 나가는 사람은 이 고점에서 얼마? 5일선이 여기라면 5일선이 여기라면은 60% 마이너스 되는 상태에서 매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계산을 대다수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어느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필자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저는 필자가 남의 문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남을 파헤치거나 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누군가 그죠? 댓글에 부탁드린다고 처음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누가 부탁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라고 명시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저격을 했느니 그래요. 저격이 아니죠. 누군가 실체를 이게 실체인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 올렸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후에 또 그런 거예요. 누가 또 글을 보내서 봐라 이거야 당신 나보고. 그래 내가 또 봤어요. 봤더니만 보니까 내용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수계산을 해보니까 틀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여기 소리 한번 들어봐요. 카페도 500만 원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셨는데 나는 500만 원만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500으로 시작을 해놓고 크게 입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1600만 원. 근데 입금만 보는 게 아니라 출금도 봐야 됩니다. 들으셨죠?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500으로 시작을 해놓고 크게 입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1600만 원. 근데 입금만 보는 게 아니라 출금도 봐야 됩니다. 본인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댓글 보면 그죠? 예. 진짜 가관해요.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도 난 돈 넣었다 뺐는데 그죠? 돈을 넣었다 뺐는데 그것은 나중에 뺐으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뺐다. 그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500으로 시작을 해놓고 크게 입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1600만 원. 근데 입금만 보는 게 아니라 출금도 봐야 됩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돈을 넣었다 뺐는데 넣었는데 이건 나중에 뺐으니까 500만 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500만 원 넣고 했다가 돈을 넣었다가 넣었는데 난 뺐으니까 그건 500만 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각자 판단이에요. 중요한 거는 넣느냐 안 넣느냐예요. 본인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충 봐서 그래요. 대충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안 해가지고 네. 가방에 여기서 띄어서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지? 아버지 가방에 똑같은데 띄어쓰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즉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대충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보조지표 매매도 있고 볼린저맨도 하한선에서 상한선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도 그렇고 또 그 외에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이 진실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초수와 중수는 고수는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객체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객체에 있다. 이 각각은 객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도 중수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중수에도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이 달라요. 이걸 튜닝에 따라 제가 표현했죠. 튜닝. 그죠? 차를 튜닝하면은 껍데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까지 다 바꿔야죠.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럴 바에는 차를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죠. 그죠? 돈 따지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소 시절에 몰랐던 것은 주식을 전혀 못하는 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주식을 전혀 못해. 예.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적으로 좀 그런 거라도 좀 알고 최소한 요즘 좀 전혀 모르는 건 나니까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중수 고수를 뛰어든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박사님 얘기처럼 이거를 첫 번째 아이디어를 의심해 보라 이거예요. 무엇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사람들은요,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못 버리는 게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를 절대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창의적인 생각들 혹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답이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답이 아닌 게 훨씬 아닌 많아요. 게 그 쓰레기가 훨씬 많은 거죠. 죄송합니다. 거의. 네. 저 원래 사실 경제방송 PD였어요. 이거를 하긴 하되 한번 검토를 해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다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역.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것으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이것을 해서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류 같은 게. 뭐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되면 거래량 당연히 터져요. 예, 거래량 터집니다. 당연히 올라가요. 주가 상승률을 넣으나 거래량을 넣으나 똑같아요. 의외로 하면 차익 물량에 매수세에 그죠? 그 급등 잡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의 그런 게 터지지만 사실은 속사정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예,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필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2억짜리도 떠요. 진짜 검색기에. 거래량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잘 들으세요. 주가가 만약에 급등이 나갔다 쳐요. 그럼 처음에 이거 오늘 하루 매매라고 쳐도 그럼 처음에 거래됐을 때 거래량이 터집니까? 아니죠. 그죠? 예, 주가가 급등이 돼야지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지. 나는 급등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잡으려고 하면서 그죠? 예, 거래량 터져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넣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상한가 가면 좋고 하한가 가면은 폭락하면 안 좋고 그것뿐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한 매매법을 갖고 계시죠? 뭘 갖고 있나요? 손절. 예. 손절을 포함하면은 모든 매매는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네. 손절을 안 당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달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손절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고 몇 프로 정해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매매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분봉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거래량을 좀 키워놔져 있는데 보시라고 강의 겸 거래량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겠죠. 지금 1분봉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밑에 거래량이에요. 자, 얘를 위로 올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잘 보세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밑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일단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있고 이유는 뭐죠? 그냥 있는 거예요. 조정. 거래 없죠. 그럼 내가 이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터진 건 아니죠. 예, 거래가 좀 돼야지 빵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어느 정도 거래가 돼야지만 지금 여기 9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 캔들이. 이 9만 주밖에 안 돼요. 요거 4만 주. 그죠? 그래도 뭐 한 50만 주 터지려면 이 정도 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밑에서 상승하기 전에 살라고 하고 거래량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매수가 포착이 되지 여기서 포착이 되나요? 그죠? 나는 뭐 5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거 다음에 거래하겠다. 포착이 여기서 포착이 되거든요. 100만 주가 거래 안 됐는데 여기서 포착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는 마음은 여기인데 1번 실전에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근데 거래량, 그러니까 일봉으로 봐서 뭐 거래량 터져서 뭐 그 다음날 급등 나왔다. 그게 아니고, 예, 나는 상승 시도할 때 산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진짜로 거래량을 터지고 나서 올라가야 되냐. 즉, 거래량은 상승이 되고 나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좀 되고 나서 이런 데서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 주식은 뭐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세력을 알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 뭐 또 얘기하면 또 더 많아요. 뭐 외인 매도세. 예, 외인이 뭐 한 달 동안 코스피를 10조 이상 팔렸다. 예. 그래서 아니 여러분,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170조에서 200조예요. 200조가 220조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조 팔았다고 주식시장이 무너집니까? 예? 이거 팔면은 코스피 팔면 다른 거 안 삽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 200은 안 삽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예. 뭘 좀 알고 얘기해야 돼요. 외국인을 노론하려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듣고 마는 거죠. 쉽게 하려고.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10조에 했으면 그럼 남은 돈이 얼만데? 그치? 외국인이 남은 돈이 얼마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없죠. 그죠? 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애를 엄청 먹어요. 하다못해 호가창 사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는 하는데 주식을 조금 샀으니까 뭐 신용거래를 했다. 호가창이 거래를 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하게 사고 파는 건 사지만 예를 들어서 뭘 섞여 있다. 뭐 신용도 섞여 있고 현금도 섞여 있고 주식수가 많다. 매도하는 방법. 예,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 미수가 발생했어. 신용 이자가 발생했어. 오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반대 매매가 됐어. 야, 나 오늘 반대 매매가 딱 걸렸네. 반대 매매가 걸려서 주식을 팔아야 돼. 엄청난 소식을 봤어요. 나 팔면 지금 그지대 1억인데 2천만 원밖에 없어. 이게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못 알아봐요. 요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에 오늘은 맛배기로 이런 걸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신용거래 한 것도 여동산 이게 있어요. 이게 다 있는 사람 못 알아봐요. 이게 뭔지를. 예. 어디 있냐? 한참 많네. 영상 진짜 많다. 또 지워야 되겠네. 어디 갔어? 이겁니다. 이거. 한참 밑에 있네. 요게 그거예요. 반대 매매된 상황을, 예. 완전 깡통 찼어요. 내일 아침에 시가에 매도돼. 근데 매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들어서 급등의 수익을 보죠.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 없죠. 이건 제가 찾아내고 제가 개발한 거니까. 이거 회원 영상이에요. 방송 회원. 제 화면이 아니고, 이 수익금 보세요. 깡통 계좌가 1,000만 원 벌고, 그죠? 12%예요. 그죠? 이 보여드려도 모른다고 이런 게 있는지. 신용비율이 다시 150% 올라갔잖아. 150%. 반대매매 계좌라니까. 골 때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듯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수, 중수, 고수. 초수, 중수, 고수는 다른 객체에 있다 그랬죠? 영역이 달라요. 초수를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도 중수가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그런 걸 누가 아나요? 전혀 모르는 객체예요. 여기는 이제 사는 쪽만 치중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저점, 고점, 주가 진행, 국제지수, 환율, 외국인, 자금, 하여튼 기타 등등 엄청 해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별개로 들어있어요. 이쪽에는 이런 내용을 저도 본 적 없어요. 인터넷에. 예, 없어요. 차트밖에 없어요. 차트기 보기에. 그래서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객체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아이디어를 의심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올 때 뭔가를 잘 가져와야 돼요. 가려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박사님의 쓰레기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이 길어서 이건 초안이에요. 초안. 문제점을 제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올려드릴게요. 차트를 뭐를 잘못 보고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로만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종목을 잘 골라야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즉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종목을 잘 고르는 거는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 매매를 잘한 거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은 아무 종목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 걔를 갖고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가고, 예, 떨어지면 떨어진 다음에 폭락을 할지 오를지 이걸 미리 알고, 이건 기술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래요. 객체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요거 4강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점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예, 광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독자 같은 거 갖고 자꾸 비아냥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독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에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투자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